전세 계약 전, 전세 계약 후 체크할 사항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세입자는 전 재산이 전세 보증 경우가 많고 전세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전세 보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, 전세 계약 후 체크할 사항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보증금을 지켜야 하고 만일의 사고를 예방해야 할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전세 계약 전,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전세 계약 전에는 먼저 시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규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부여 현황을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가구인 경우겠죠. 그 다음에 전입세대를 열람한다. 다가구인 경우에. 그 다음에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주택 인도 후 확정일자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. 그럼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요걸 보면은 전세 계약 전은 7가지, 전세 계약 후에는 3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. 그러면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에 가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직방이나 다방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지 인근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해서 과거 한 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했고 그런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항력이나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이 이제 그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지만이 전세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 이제 한번 임대차 표준계약서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뭐 특약을 가입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한다 이거죠. 만약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피해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 임대인이 이제 그 저기 했기 때문이죠. 그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. 그 대출을 상환을 못해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 경매가 되는 경우에 이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저기가 변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서 경매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그 울구를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이해의 어떤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. 거기서 특히 근저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그 뭐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압류가 들어옵니다. 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 이제 만약 체납이 되면은 압류가 돼가지고 이제 경매나 공매가 되기 때문에 그 임대인이 세금 체납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한번 그걸 꼭 물어보시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정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수익을 우선하여 보증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
그 확인은 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, 이게 이제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다수 단독주택이지만은 이제 여러 이제 그 가구가 이렇게 입주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, 그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액 보증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한테 방문해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가 이제 그 해야 됩니다. 내년 6월 달까지는 아마 그게 이제 그 과태료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그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. 내년 뭐 중순까지는 이제 그 유예 기간이지만은 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임대차 그 신고를 꼭 해야 되고, 임대차 신고는 이제 그 저기 갈 때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입 신고 하시면서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예, 예. 그거는 이제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거를 꼭 하시고,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꼭 득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이제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는 이제 대항력 그 요건입니다. 그래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고, 그 전입신고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고,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수도 이게 그 배제되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꼭 하시면 될 것 같고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 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 전세 계약을 가입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 계약 전,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이게 이제 그 A4 같은 데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가면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 주택의 어떤 그 소유자가 이제 그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세금이 체납돼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,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 가지고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